사법부의 독립, 국감의 도를 넘어설 수 없다. 지기현 부장판사 국감 불출석, 헌법적 정당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오늘 말이죠, 국회의 국정감사장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기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죠.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 그래서 불출석 이유서를 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불출석이 왜 헌법적으로 정당한 선택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들도 참석을 안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런데 말이죠, 최근 여권 일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서 말이죠, 재판사에 출석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 국민의 알 권리보다도요, 제가 볼 때는 그 이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거는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자, 지기현 판사.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참 귀하고 말이죠. 귀하신 분 같습니다. 이 지기현 판사는 그 불출석 사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 사유서가 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기현 판사의 그 불출석 이유서입니다.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번 국감 신문 내용은 현재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의 합의 과정을 해명을 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죠,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국정감사법 제8조의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이제 출석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유서를 냈다는 거죠. 자, 방금 얘기한 제가 이 세 조항은 말이죠,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하는 아주 핵심 법적 근거입니다. 정치 판사들은 말이죠,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누워버리는데, 지기현 판사는 법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세 조항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죠.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게 이제 헌법 제103조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한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앞뒤는 다 빼고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합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렇게 법원조직법 6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쪽은 합의 과정을 지금 추궁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진행 중이죠, 재판이. 감사할 수 없는데 지금 국정감사에 나오라는 거, 이건 불법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헌법재판소에서도 말이죠, 법원이나 검찰의 수사 자료를, 재판 기록을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것은.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문영배가 그 서울지방법원의 서류를 달라고 해서 다 증거로 채택한 거 아닙니까? 이 나중에 정상화되면 이게 다 불법이 되는 것이죠. 증거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세 가지 조항,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좀 정리를 하면은요, 법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을 설명하거나 판결 방향을 해명하는 것은, 이거는 헌법상 명백한 사법권 독립 침해 행위가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더불어민주당 이 속내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국민들을 놀래게 하고 말이죠, 정서적으로는 비판을 받지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만약에 무죄가 선고되면은 뭐 이재명의 당선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내란 속에다 내란에다 계속 떠들어 제끼면서 말이죠, 그 유죄 선고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에 지기현 판사를 비롯해서 대법원 판사들의 국정감사 정인 채택 배경에는 말이죠, 이거는 단순한 감사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명백하게 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요,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좌우할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시점에서 말이죠, 담당 판사를 말이죠, 그 재판장을 국감장으로 불러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말이죠, 재판부의 판단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인 잣대를 대려는 그런 시도로 익힐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참으로 여러분, 일부 정치인은 말이죠, 참 교묘합니다. 사법부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국정감사장에 나오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사법부의 투명성이라기보다는 말이죠, 사법부의 정치를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주 나쁜 거죠. 나쁜 놈들입니다. 자, 여러분, 재판이 말이죠, 국회의원의 입김에 흔들리는 그 순간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제기할 것은 말이죠, 지금 그 민주당에서 온갖 얘기를 하는데 국회 권력, 우리는 국민들에게 위임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인용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그거 맞습니다. 맞지만은 당시에 192석이 될 때는 51%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40% 조금 넘습니다. 국민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의석은 당시 의석이고 지금은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저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입니다. 이건 이제 독재죠. 이거는 말이죠, 다수결 원칙,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협과 이거 통해서 말이죠,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이죠, 민주당이 숫자를 밀어붙여서 판사들을 나오라 뭐라는 거, 다 이건 민주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51% 지지를 받는다면은 그것은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1% 지지가 아니죠. 국민들의 주권을 다 위임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에 국회의석 얻은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좌우지간 말이죠,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택한 것은 말이죠, 참 잘한 것입니다. 이거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헌법 수호를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사표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우리의 마지막 민주주의의 보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기현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이분들이 지금 이번에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를 지킨 것이 아니고 말이죠, 법의 독립, 법권의 독립, 국민의 권리를 지킨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더불어민주당의 더러운 야욕을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법부는요, 정치의 하위기관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의 하위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입법부, 행정부의 하위기관이 아니고 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딱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자, 재판제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국민을 대신하는 정의의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성은 말이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민주주의의 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이 저래서 미쳐 날뛸 때는 법원이라도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님들 이 정신을 꼭 여러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불출석은 말이죠, 헌법을 지키기 위한 양심적인 거부이자 사법부의 자존선언이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불출석은 다시 강조를 드리면은 양심적인 거부고 말이죠, 사법부 자존선언, 스스로 내가 존재하기 위한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와 대법관들의 결정을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질 때에 국민의 권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사법부가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이 나서서 말이죠, 사법부가 정치의 압박으로부터 법의 독립을 수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고요, 우리 모두 또 그런 정신으로 법의 독립을 수호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지금 192석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51%지만은 지금은 40몇 %잖아요.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다 주권을 위임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국민의힘과 야당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법을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국정감사 정인을 부를 때도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이것이 바로 독재라는 얘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하실 거면은 그 말에 따른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여러분에게 주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타협해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은 국민의 권리도 무너진다,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기를 바라겠습니다.